네, 제니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보통 편안하게 이렇게 집에서 있거든요. 추리닝 차림으로. 금요일 날은 매주 수업이 없어서 또 오전에 제가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또 저녁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학생이 등록한 지 한 2개월 차 들어갔고요. 학년은 고학년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부모님들이 제가 유튜버를 하는지 또 컨설팅을 하는지 이런 거 거의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냥 학생들, 초등학생들 가리키는 그냥 그런 정도의 우리 원장님, 선생님 요런 정도로 알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좀 이곳에 이사 오신 지 한 3달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 학원에 또 상담을 해서 아이를 입회를 시켰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께서 나중에 수업이 한 달 정도 지나서 아이의 그런 개인 사정을 이야기를 하신 게 사실은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이사를 하게 됐고 어쨌든 그러한 과정이 있던 터라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던 그런 터였거든요. 이 자녀가 와서 저희가 이제 주말에는 숙제가 아무래도 목요일까지이다 보니까 3일치가 나가요. 근데 딱 두리뭉실해서 뭉쳐서 숙제를 주지 않고 날짜별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제 확인하에 날짜를 같이 적거든요. 아이들별로. 뭐 저학년부터 중등까지 있다 보니까 숙제 분량, 숙제 또 소요 시간, 또 숙제하는 파트, 영역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도 제가 똑같이 내줬는데 열에 1명 정도는 트릭을 씁니다. 어떤 트릭을 쓰냐면 연필로 숙제를 표기하고 그걸 지우고 숙제를 축소하죠. 하기 싫으니까. 그런 트릭을 쓰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진 않은데 아이들이 꼭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계속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알면서도 넘어가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 자녀 역시 좀 뉴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숙제를 분명히 정했는데 등원하면 숙제 검사를 먼저 하는데 날짜에 적혀진 마지막 날짜에 숙제가 안 되어져 온 거예요.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말했어요. 땡땡아, 이 부분은 안 됐네. 이거 먼저 시작하고 오늘 거 하자라고 그냥 한마디 툭 던졌거든요. 수업이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이 아이가 선생님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평소처럼 다녀와. 저는 그 한마디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붐빌 때 이 자녀가 묻혀서 또 등원을 했어요. 저는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바빴거든요. 한 50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아이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선생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어머니께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숙제를 다 해왔다.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왔다고 여기를 먼저 풀고 오늘 걸 하자고 그 얘기인 즉슨 숙제를 안 해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 자녀가 굉장히 피해의식,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느낌, 하여튼 그러한 쪽으로 혼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가 지금 나가면 모양이 별로 좋지 않으니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전화를 하셔서 일단 들어가라고, 학원에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고 오라고 이렇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10여 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신경이 이제 계속 거슬리죠.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문 밖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라는 거죠. 막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추우니까 들어와. 땡땡아 일단 추우니까 들어와. 자리를 앉혔습니다. 몸을 조금 녹인 후에 제가 1대1로 이야기를 했어요. 땡땡아 너는 숙제를 해왔는데 선생님이 안 해왔다는 그 말 때문에 네가 너무 속상했겠구나.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착각한 것 같아. 라고 제가 이야기 한마디를 했거든요. 금세 이 아이가 눈 녹듯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거 할 건데 혹시 할 수 있겠니? 이후에 스케줄은 괜찮니? 라고 물어보니까 다행히 그날은 영어 한 과목만 이 수업만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영어 원서까지 우리 끝내고 가자. 제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걱정하실까봐 어머니께 아이랑 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수업 마무리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밤 10시쯤에 장문의 톡이 왔습니다. 영어 수업 끝나고 현관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겼어! 이렇게 쾌재를 부르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류, 그 자녀와 저와의 사이에 오로지 둘만이 알 수 있는 기류가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거기까지 정해줬고 그 어머님께 제가 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학원장인 제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죽여야 얘도 살고 저도 살아요. 그 말인 즉슨 단순하게 이 학생이 탈회를 해서 또는 그만둔다고 해서 나의 어떤 영리의 목적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러한 마음 반, 이 자녀가 나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 계속 떠돌이처럼 정말 학원만 놓고 하다가 정착하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반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자녀와 저와의 있었던 일은 우리 둘만이 가장 제일 잘 알아요. 학생한테 그랬어요. 땡땡아, 엄마는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그리고 너가 지금 6학년인데 앞으로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 그때마다 상황을 모르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시겠니. 문제는 해결을 하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충분히 이러한 정도의 문제는 너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선생님 저는요 분명히 여기까지예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한마디 던질 수 있는 네가 표현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가급적 네 수준에서 일어나는 학원 수업의 문제는 너랑 나랑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충분히. 그러니까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기보다는 너가 정확하게 한마디 정도 선생님께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면 더 좋겠다. 비단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진짜 20년 이상을 하다 보면 너무나 다양한 학생들을 보면서 진짜 선생님이 죽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는 원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죽으시면 다 삽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그리고 나도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북미팅에서 읽는 책이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 뭐 얇지는 않아요. 그런데 되게 술술술 잘 넘어가는데 여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성공한 사람인지 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배우고 있는 사람인지 배우기를 멈춘 사람인지가 궁금하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을까? 라는 질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질문이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던지는 질문도 아름답다.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되게 멋진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되게 멋진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는 꼭 책을 한두 쪽이라도 읽고 자는데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아주 훌륭한 책 내가 하나 건졌다. 1+1으로 괜히 득템한 느낌? 그래서 제가 프레임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은 또 대구를 내려갑니다. 네, 뵙고 싶은 원장님이 계셔서 사적으로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